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저희 범어동물센터에 새로운 식구가 와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유재성 진료수의사님 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재성 수의사 선생님은 저랑 사실은 대학교 동기세요. 대학교 동기시고 이번에 지난달부터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같이 하게 된 수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중순부터 범어동물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된 진료수의사 유재성입니다. 올해로 병원 3년차, 수의사 3년차가 됐고요. 좀 더 많은 진료 케이스와 진료를 보고 싶고 저도 발전을 하고 싶어서 범어동물의료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성 수의사 선생님은 주로 이제 내과, 외과, 영상 이렇게 있는데 주로 어느 진료를 많이 보게 되실까요? 솔직한 말씀으로 세 개 다 잘하고 싶은데 좀 내과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좀 내과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도 많은 만족감을 드리고 싶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과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랑은 다르게 내과 진료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우리 유재성 선생님의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 특이한 이력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본 수의사 면허증 있으시죠? 네, 일본 수의사 면허증이 어떤 계기로 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외국의 면허증을 수의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 촬영할 때 일본 수의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후배들을 위한 영상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본 수의사 어떻게 따셨는지 어떤 계기인지 한 번만. 우선은 계기랄 거는 좀 되게 사소한 계기였고 원래 되게 옛날부터 참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일본 굉장히 좋아했고 만화도 많이 봤고 게임도 많이 했고 해서 일본 좋아했고 대학교 때도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왔다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공중방역 수의사 수의사들이 가는 군대 그때 사이트에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수의사를 구합니다 라는 글을 받고 그래서 한번 결심을 한 거죠. 한번 여행도 많이 가서 좋은 기억이 있는 일본 살아보고 싶다 라는 사소한 계기로 일본 수의사를 준비했고 군대 기간 준비를 해서 운 좋게 한 번에 면허를 취득을 해서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짧으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1년 정도 네, 인턴 생활을 일본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인턴 수의사를 일본에서 하고 돌아왔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 생활 1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흔치는 않지만 미국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영어가 주로 영미권 국가 선생님들은 우리 안지영 선생님이 또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또 우리 범어동물센터 일본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본어가 가능하신 이제 일본 분들도 편하게 믿고 맡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 오면은 저도 일본어 오랜만에 연습도 할 겸 서로 일본어로 대화 나누면서 즐겨하는 것도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인턴을 일본에서 하셨는데 저는 인턴을 한국에서 했고 차이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뭔가 되게 달랐던 것 같다, 되게 특별했던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일본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병원마다 인턴 생활 다르듯이 좀 다르긴 한데 우선 제가 있던 병원은 기업병원이었어요. 기업병원이어가지고 도쿄를 메인으로 해서 도쿄에 병원이 있고 치바에도 병원이 있고 요코하마에도 병원이 있는데 제가 일했던 병원은 1년 차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된다 해서 도쿄에서도 몇 개월 있고 치바에서도 몇 개월 있고 요코하마에서도 몇 개월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좋게 얘기하면은 각 지역마다 차이를 느낄 수 있고 도쿄의 이 동네는 이런 게 좀 병이 많구나 보호자분이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는구나 이런 거를 지역별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한국하고는 다르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여러 지역마다 병원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수의사 생활을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병원을 그만두고 저 병원을 간다 이런 느낌이지 한 병원 안에서 일하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저기서 일하고 이런 건 아마 없어서 그런 지역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게 견종이 많이 달라요. 한국하고 일본에서 키우는 견종이 많이 달라서
가장 많이 놀란 거, 한국에는 말티즈가 진짜 많잖아요. 네. 일본 1년 일하면서 말티즈 10마리 봤나? 말티즈가 거의 없고 가장 많았던 게 노령 닥스훈트. 닥순트가 되게 많네요. 요거를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10년 전에 일본 예능이었나? 어디 드라마에서 수의사 동물병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고 거기서 주인공이 키우는 강아지가 닥순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붐이 일어났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만화 아닌가요? 뭐 있어? 수의사 도리틀인가 그 일본으로 나온 일본 수의대 생활에 대한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도리틀이었나? 네, 도리틀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일본 생활하면서 안 봐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닥순트, 노령 닥순트가 굉장히 많고 요즘 들어서 일본에 유행된 견종은 특이하게 토이푸들. 한국은 뭐 이미 옛날부터 유행이었던 토이푸들이 지금 유행을 했고 그런 견종 차이가 있고 고양이는 많이 없었나요? 고양이 많긴 많았는데 그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좀 고양이가 예민하니까 보호자분들이 좀 병원에 많이 데려오는 걸 꺼려 하는데 일본도 그건 똑같습니다. 뭐 일본 고양이라고 뭐 둔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예민하고 보호자분들도 조금 많이 병원 가는 꺼려 한다. 제가 메인으로 일했던 병원은 도쿄의 시부야구에 있던 병원이고 조금 부촌이었어요. 좀 부자들이어서 그런지 진짜 뭐 별의별 고양이 묘종도 많고 거기서 처음 본 묘종이 소마리? 아비시니안 계열인데 좀 장모.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뻘쭘해서 저도 보호자한테 뭐예요?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메이션 많이 키우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전체적인 흐름인 고양이는 조금 이런 말 있잖아요. 일본은 고양이가 굉장히 좀 신성시되는 나라고 고양이 굉장히 많이 키우는 나라 이건 맞는데 병원에 오는 거는 역시 좀 고양이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많이 안 온다. 그러면 일본에서 인턴 때 이제 진료를 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셨을 건데 그쵸. 물론 이제 어려운 진료는 인턴 때 많이 안 보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진료가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진료라기보다는 건강검진을 제가 들어갔어요. 건강검진 들어갔는데 저혈당이 있었어요. 저혈당이 있었고 이제 내용은 알죠. 내용은 저혈당이 알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그 진료가 제가 한국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게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이거는 솔직히 김범 원장님도 이제 1년차, 2년차인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어로 설명을 하려니까 그게 보여요. 보호자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끝나고 이제 다 이해하셨나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어렵겠다라고 해서 그게 솔직한 말씀으로 가장 좀 저의 일본 생활과 일본에서 수의사를 더 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에 좀 획을 그은 진료이지 않을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는 그냥 원장님께 어떻게 이렇게 갖고 뭐 저혈당이 뭐 되게 무거운 질병이니까 그렇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진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병원 와서 이제 또 근무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건데 일본이랑 우리 병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다? 근무 형태라던가 시간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있던 병원은 1년차 분들한테는 거의 뭐랄까 진료 기회 그런 것보다는 뒤에서 많이 배워라. 뒤에서 많이 배우고 약간 이건 한국과 일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텍스트적인 거, 학문적인 거를 많이 알려줬고 여기 뭐 한국도 한국이고 이제 범어병원은 당연히 이제 공부는 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부딪혀봐라. 부딪혀보면서 물론 그 뒤에서 뭐 고년차, 뭐 원장님, 부원장님 다 그래서 보면서 하는 그런 거를 해서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내용으로는 일본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집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예요. 자, 이 아이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이거는 공부도 공부인데 체화라 그러죠. 몸으로 습득을 하는 체화는 한국 쪽이 더 빨라서 이런 쪽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기초과학은 일본이 강하고 그리고 응용은 한국이 강하다. 이런 식이 거기서도 조금은 적용이 되고 좀 그랬었고 이제 그걸로는 아마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도 이제 기범 원장님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징징거린다 힘들었어요. 얘는 공부만 시켜 하고 나도 무언가 좀 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냐 나쁘냐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공부는 당연히 둘 다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저도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뭐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은 거, 야 일본 진짜 잘하냐? 다르냐? 많이 여쭤보는데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뭐 한국 수의사분들도 미국 수의사는 오히려 제가 모르니까 뭔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일본이 뭐 잘 살고 선진국이니까 한국 수의사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큰 차이는 없고 큰 차이는 없는 것 큰 같아요. 차이는 없고 성향의 다만 차이. 성향의 차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달 근무해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힘들었다. 일본보다 힘들지는 않았나요? 할만했나요? 왜 대답을 못하죠? 병원 바쁘네요. 굉장히 바쁘네요. 굉장히 병원 바쁘고 뭐 원장님들이 워낙 다 잘하시고 출중하고 외부에서도 이제 다 보고 찾아올 정도니까 진료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약간 힘듦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하면 원장님 세 분, 박성균 원장님, 박준석 원장님, 신현주 원장님 세 분이 계신데 나는 어떤 원장님의 진료 스타일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어려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머릿속으로 박준석 원장님처럼 정말 많이 알고 잘하고 싶다는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현실적인 목표 있잖아요. 신 원장님처럼 좀 더 넓은 걸 많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 원장님은 안과도 보시고 내과도 하시고 호르몬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이제 박준석 원장님은 좀 더 심화된 좀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진료들 많이 중량,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시고 이제 신현준 원장님은 정말 멀티플레이어 저는 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근데 좀 더 넓은 멀티플레이어 되고 싶다. 스펙트럼이 넓으셔가지고 그럼 그렇죠. 박성균 원장님 별로 안 닮고 싶다. 아마 제가 칼을 쥐는 일은 적지 않을까 싶지는 않다 하네요. 원장님 보고 계시죠? 원장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 저도 좀 뭐랄까 여기저기 이렇게 손대는 거 좋아하는 애여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유재성 진료과장님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봤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 한마디만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은 병원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진료가 많고 질병이 많아서 학구적으로 많이 호기심이 들고 열정이 좀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어병원 일하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할 테니까 보호자님과도 많이 얘기 통하는 좋은 수의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성 진료과장님은 정말 꼼꼼하게 저보다도 더 잘 보실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보호자님도 믿고 아이들 맡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찾으러 오시면 유재성 선생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